네. 선생님들 혹시 로그인은 다들 되어 있으실까요? 선생님들과 같이 일부분은 실습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일부분은 제가 선생님들께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네, 실습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유레카에 로그인하지 않으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해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랑 동일하게 실습해 보실 선생님께서는 유리카에 로그인 하신 상태로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로그인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로그인 하셨다고 채팅창에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가능하신 선생님들 있으시다면 선생님들 얼굴 나오도록 그 얼굴 화면을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 표정 보면서 속도를 좀 조절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거나 선생님들 표정이 조금 안 좋으시면 조금 더 천천히 꼼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나 가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얼굴이 나오도록 화면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교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통계분석 교육 들으러 오셨죠? 혹시 지난주죠? 2주 전에 설문조사 교육도 들으셨던 선생님들 많이 있으실까요? 네,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듣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 이제 설문조사 때와 동일하게 안내사항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교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레카 안내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상시교육 일정이에요. 상시교육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설문조사 부분, 또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는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잘못 작성을 했네요. 설문조사 부분이 필요하신 선생님들 있으시면 11월 둘째 주 상시교육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의는 1시간 동안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따라오시다가 중간에 놓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놓치셨으면 거기서 기다리시기보다는 우선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들께 다시 보실 수 있는 영상을 링크화시켜서 보내드릴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오늘 강의 들으시다가 혹시나 이 부분 놓쳤다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발송드린 강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걸 부탁드릴게요. 우리 세 번째로 질문사항 같은 경우에는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을 보면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바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끝난 다음에 다 교육이 마치고 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 마친 이후에는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교육 마쳤다 하고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교육 마치시고 이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계분석 이용교육을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일정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갈 내용은 첫 번째로 유레카에서 통계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아볼 거예요. 유레카에서 통계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셨을 경우 원자료를 만드시는 방법, 그리고 요즘 사전사후 분석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사후 분석용 자료 만드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이 실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강의 형태로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릴 거예요. 강의 형태로 진행되는 내용은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럴 땐 이런 분석이다. 어떨 때 어떤 분석을 사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몇 가지 분석을 사용을 했을 때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이 되는 게 좋을지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사용을 하셨다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바로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먼저 온라인 설문조사를 사용하셨다면 해당하는 설문조사에 찾아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2주 전에 사용했던 이제 현대승 연구원님께서 진행을 해주셨던 해당하는 설문조사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유레카의 설문조사 메뉴 중에 세 번째 있는 수업 실습용 게시판으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실습용 게시판으로 들어가 주시면 화면 상단에 검색창이 있으실 거예요. 이곳에 조사자로 유레카라고 한번 검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조사자로 유레카라고 검색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유레카라고 검색을 하셨으면 제일 위에 있는 유레카 상시교육 설문조사 이 게시글을 클릭해 주신 다음 비밀번호가 1234 4자리입니다. 1234를 입력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처럼 우리가 지지난주 2주 전에 작성한 설문조사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곳에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하단에 설문조사 관리 탭에 통계 분석하기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설문조사 관리 탭에 통계 분석하기로 들어가 주시면 가장 기본적인 빈도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계 분석하기를 클릭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응답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기본적인 빈도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내가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화면 상단에 보이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트 3.0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로 연동이 되실 거예요. 이스트 3.0 페이지에서는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분석, 교차 분석뿐만 아니라 요즘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사전 사후 분석을 저희는 대응 표본 T 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 사후 분석을 할 수 있는 대응 표본 T 검정, 분산 분석, 상관 분석 등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을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실 때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클릭만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한번 성별에 대한 빈도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스트 3.0까지 넘어오셨다면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종종 선생님들께서 왼쪽에 메뉴 창이 안 나타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화면이 작게 나타나신다면 아마 왼쪽에 통계 분석 창이 나타나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스트 3.0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곳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짝대기 3개 문양 보이시죠? 이 짝대기 3개 문양을 클릭하시면 상단으로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화면이 조금 작아서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키보드에 있는 F11 버튼이 있어요. 키보드에 F11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왼쪽으로 통계 분석 메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해 준 다음 빈도 분석 그리고 문항 1번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변수 리스트에서 문항 1번을 선택해 주시고 화살표 아래 버튼을 클릭해 준 다음 그럼 선택 변수로 내려가게 되죠. 화살표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 중에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없음으로 두고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막대 그래프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까지 다 지정을 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아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팝업을 다 지우고 다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바로 결과 화면이 안 나와요. 선생님들께서도 처음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 진행하실 때는 지금처럼 바로 결과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닫기 버튼 아래쪽에 있는 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경고 문구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팝업을 항상 허용으로 바꿔주신 다음 다시 한번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팝업을 항상 허용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결과 화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 화면, 우리 빈도 분석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분석에 대한 결과는 왼쪽 상단에 보이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한글, 엑셀, PPT, 그리고 이미지 형태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장까지는 해보진 않을게요. 이렇게 온라인 서베이에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사용하기 어려우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응답자분들께서 연령대가 너무 어리거나 혹은 연령대가 너무 높다 보니 온라인 설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시고 해당하는 조사의 원자료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유레카에서 분석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과 원자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원자료를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께서도 엑셀 파일을 켜셔서 컴퓨터에 아마 각자 엑셀 파일이 있으실 거예요. 엑셀 파일을 켜셔서 제가 만드는 데까지만 같이 한번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셀 파일을 켜신 다음 제가 만드는 곳까지 한번 같이 따라서 만들어 주세요. 처음 아이디, 성별, 학년, 수업 만족도, 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는 1번 설문지부터 총 10개가 있다 라고 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엑셀 파일 켜신 다음에 지금 제가 작성한 여기까지 다 작성을 해주셨다면 채팅창에 입력하셨다라고 표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까 다른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 OK 사인만 해주셔도 지금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해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오늘은 굉장히 빠르시네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해두면 한참을 기다렸다가 선생님들을 보고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컴퓨터를 잘 이용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정도만 더 진행이 되면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다 되신 것 같아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혹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속도는 괜찮으실까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혹은 느리거나 이렇게 되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이 속도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셨으면 사실 제일 처음 하셔야 될 건 지금 제가 작성한 데까지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가장 처음 하셔야 되는 건 선생님들 앞에 설문조사가 이렇게 쭉 쌓여 있죠. 이 쌓여진 설문조사의 왼쪽 상단 또는 오른쪽 상단에 제일 위에 있는 설문지를 1번 설문지부터 그 아래에 있는 설문지는 2번 설문지 이렇게 각각의 설문지 번호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도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학번을 부여해 주죠. 이것처럼 설문지에도 설문조사를 관리할 수 있는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는 과정이에요. 지금처럼 1번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다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셨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있는 1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1번인 남학생이었고요. 학년은 2번이었던 2학년,
수업 만족도는 만족함이었던 4번, 급식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이었던 5번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한 줄을 모두 채워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종종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주세요. 아, 왜 성별부터 쭉 다 입력을 하고 학년 쭉 입력하고 다음 수업 만족도 입력하고 이게 훨씬 편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십니다. 네,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아마 한번 실제로 진행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번부터 10번 설문지까지 성별에 대한 것만 쭉 다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다고 끝이 아니죠.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1번부터 10번 설문지까지 학년에 대한 설문조사만 쭉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원자료를 작성하는 와중에 빈칸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오타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만약 선생님들께서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것처럼 가로로 한 줄을 모두 입력을 하셨다면 이에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설문조사의 1번 문항부터 마지막 문항까지 이 설문조사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세로로 문항을 입력을 해주셨다면 이게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을 했을지 혹은 어디서부터 내가 밀렸었을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전체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을 하셨다면 반드시 해당하는 설문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 가로로 한 줄을 모두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 설문지는 다 입력을 해봤으니까 이번엔 넘어가서 2번 설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2번 설문지를 살펴보니까 성별은 2번인 여학생이었고요. 학년은 5학년, 수업 만족도는 보통, 급식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음을 입력해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한 줄을 모두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선생님들께서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임의로다가 한번 10개의 설문조사를 모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예시 자료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임의로다가 한번 쭉 채워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10개의 설문조사를 다 채워주셨다면 이제는 바탕화면에 저는 업로드하기 가장 편하게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줄 거예요.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파일 이름이 원자료라고 바뀌셨으면 여태까지 사용 중이셨던 파일은 닫아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레카에서 다시 유레카로 넘어와서 유레카의 세 번째 메뉴인 통계 분석 메뉴에 내자료 분석하기로 들어가 주도록 할 거예요. 통계 분석 메뉴에 내자료 분석하기로 들어온 다음 화면 가운데 보여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원자료라는 이름의 파일을 그대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도 지금처럼 파일이 업로드가 되셨을 거예요. 파일이 업로드가 되셨다면 오른쪽에 보이는 분석하기 여기서 가장 처음으로 혹시나 유레카에서 빈칸이 있는지 오류가 날 만한 게 있는지를 한번 검출을 해줄 겁니다. 이때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화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제 종종 선생님들께서 이 분석하기랑 분석하기 3.0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데이트하기 이전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진행하셔도 분석 결과를 저장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용을 하실 때는 업데이트 이후 버전인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3.0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이때 3.0이라는 페이지로 넘어오게 될 거고요.
여기서 또 동일하게 기술 통계량부터 상관 분석, 단순 회귀 분석까지 모두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업로드 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한 문학명들이 변수 리스트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한번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행을 하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사전서후 분석 요새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사전서후 분석 합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실습 자료 나중에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실습 자료를 채팅창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채팅창에 올려드리고 혹시나 따라하실 선생님들께서는 따라해 보셔도 괜찮지만 가급적이시면 지금 바로 따라하시기보다는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제가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이 파일 저장하셨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먼저 필요한 자료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만약 사전서후 분석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사전에 대한 원자료가 하나 있으셔야 되고요. 사후에 대한 원자료가 별도로 하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총 사전과 사후 두 개의 원자료가 필요하고요. 사전사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원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합친 통합 파일이 새로 하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 파일 만드는 방법을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먼저 통합 파일을 만드실 때는 정말 간단해요. 순식간 후루룩 지나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통합 파일을 만드실 때는 먼저 사후조사에서 우리가 분석할 자료를 쭉 다 블록을 잡아줍니다. 우리가 분석할 자료를 쭉 다 블록을 잡아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사 그리고 사전조사에 우리가 분석할 자료 오른쪽으로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해요. 근데 이 과정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종종 이걸 반대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 왼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만드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 경우에도 분석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요.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로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일 때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를 하죠. 지금처럼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다 보니까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사실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저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응답자의 매칭을 시켜주었습니다.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었어요. 지금처럼 동일한 응답자의 사전조사 옆에는 해당 응답자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응답에 매칭을 시켜주셔야 돼요. 만약 이걸 매칭을 시켜주시지 않는다면 분석의 결과가 조금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응답에 매칭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사전에는 한번 조사를 진행을 하셨어요. 사후 조사를 진행하시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학년 1반 4번 학생이라고 해볼게요. 1학년 1반 4번 학생이 사전에는 응답을 했어요. 근데 사후 응답하기 전에 전학을 가버렸기 때문에 사후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렇게 둘 중 한 번만 응답된 응답 인원은 통계 분석하기 전에
미리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된 학생들만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왼쪽이 사전, 오른쪽이 사후 모든 응답이 다 채워졌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바탕화면에 이번에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할 거예요.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작업 중이었던 파일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레카의 통계 분석 메뉴 중에 수업 효과성 분석으로 들어가 주도록 할 거예요. 혹시나 분석을 같이 진행해 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채팅창에 방금 만든 이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이 자료를 활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새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네. 유레카의 세 번째 메뉴인 통계 분석에 이번에는 수업 효과성 분석으로 들어가 주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종종 물어보세요. 내 자료 분석하기랑 수업 효과성 분석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기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은 모두 동일해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내 자료 분석하기에서는 우리가 앞서서 같이 진행해봤던 원자료를 만드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고요. 우리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는 제가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이 차이만 있지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은 모두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엔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 마찬가지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준 다음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통합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하기, 마찬가지로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서 리스트 3.0 페이지까지 넘어와 주도록 할게요. 이 사전사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들께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사전사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대응 표본 T 검정을 선택해 주시고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신 다음 분석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수업 만족도, 교우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총 3쌍의 문항이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총 3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수업 만족도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넣고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만족도 사전 그리고 수업 만족도 사후 한 쌍을 넣고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결과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결과 화면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닫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생님들과 같이 실습으로 진행을 하는 걸 같이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선생님들께 통계 분석의 기초 그리고 몇 가지 분석에 대해서 오늘 이럴 땐 이런 분석은 아마 시간상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선생님들께 제가 통계 분석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몇 가지 분석, 가장 기본적인 분석들에 대해서 분석은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고 이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는 어떻게 옮겨서 작성할 수 있는지 해당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통계 분석 기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실습이 아닌 제가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제 화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통계 분석의 기초예요.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극히 일부일 정도로 정말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통계 분석 방법들은 두 가지의 옵션을 지켜주어야 돼요. 두 가지의 규칙을 지켜주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변수의 종류를 알맞게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변수의 종류에 알맞은 변수의 형태가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이 변수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로 나는 독립적이야. 내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독립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립 변수야 너가 변했네? 그럼 나도 같이 따라서 변해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속 변수가 있죠. 이때 독립 변수가 먼저 변하게 되면 종속 변수는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요. 이 흐름에 어떠한 변수의 형태가 얹혀지는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달라지는 게 통계 분석의 기초 내용입니다. 이번엔 변수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변수의 형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에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종교, 지역도 이러한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이런 변수를 우리는 질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질적 변수에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시가 성별에 대한 예시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별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성별 문항을 사용하게 될 때는 보기 1번은 남자, 보기 2번은 여자로 두고 사용을 하죠. 이때 보기의 순서를 바꿔서 보기 1번을 여자, 보기 2번을 남자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설문 응답을 받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에이 그래도 1번은 남자여야지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기는 있으세요. 하지만 1번이 남자든 1번이 여자든 설문 응답 받는데 또 통계 분석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러한 질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없다 보니까 보기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없다 보니까 평균 점수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별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 1과 2의 평균은 1.5죠. 이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보통 1.5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께서 그럼 중성이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중성이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신데 성별에서 중성을 표시하실 때는 이 1.5가 아니라 보기 3번 또는 보기 4번 이렇게 별도의 보기를 지정을 해주셔야겠죠. 이런 질적 변수는 평균 점수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남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몇 명이고 몇 퍼센트 있는지,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숫자, 그리고 백분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앞서 확인했던 질적 변수랑은 반대로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예요.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를 우리는 양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숫자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시험 점수 또는 키나 몸무게 같은 게 있겠죠. 이러한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해당하는 문항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시험 평균 점수가 궁금할 거고요. 전국적으로 키를 쟀다라고 한다면 내 키가 우리나라 평균 이상인지 혹은 평균 이하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되겠죠. 이때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문항이 한 가지가 존재해요. 우리는 척도형 문항을 그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3점 척도, 5점 척도, 7점 척도, 10점 척도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건 5점 척도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5점 척도를 예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예시는 만족도 조사 예시예요. 1번에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5번으로 갈수록 매우 만족한다 순서로 입력된 만족도 문항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때 각각의 보기를 질적 변수로 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이 응답했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각각 몇 명이 응답을 했고 응답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1점부터 시작해서 매우 만족한다를 5점으로 두고 이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척도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질적 변수나 양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만드실 때 이미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저희에게 문의를 종종 많이 주세요.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이 선생님 제가 이미 응답 다 받았는데 이 분석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보통 그런 경우 설문조사를 보면 해당하는 분석을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받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질적 변수나 양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만드실 때 이미 정해지게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분석을 사용하셔야 된다면 먼저 설문조사 만드실 때 이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분석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설문조사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따가 저희 연락처랑 이메일이랑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만드신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해당하는 분석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 정도는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경우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럴 땐 이런 분석을 한번 알아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4시 한 5분쯤 종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럴 땐 이런 분석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질문을 주세요. 제가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이럴 땐 이런 분석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표시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빈도 분석이에요. 이 빈도 분석은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숫자 그리고 비율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빈도 분석입니다.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사용하셨고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분석 중에 한 가지예요. 특히 이 빈도 분석 결과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내가 받은 응답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응답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자의 10%가 남학생이었고요. 전체 응답자의 90%가 여학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기보다는 여학생의 의견에 가깝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남학생이 47% 정도 나오고 여학생이 한 53% 정도 분포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빈도 분석은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우리 두 번째로 평균을 알아볼 때 사용하는 분석입니다. 종종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저 평균 구하고 싶은데 평균이라는 메뉴가 따로 없네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평균, 표준편차 이런 내용을 구하실 때는 기술통계량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술통계량 분석을 진행하시게 되면 평균과 표준편차뿐만 아니라 최대값, 최소값, 외도, 첨도 이런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을 한꺼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다음은 교차 분석입니다. 이 교차 분석은 문항 보기 간 교차 지점에 대한 응답자의 숫자와 그 비율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교차 분석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문항이 1번 문항은 성별에 대한 문항이었고요. 2번 문항은 이벤트 참여 여부에 대한 문항이었어요. 이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성별에 여학생으로 응답한 학생들 중에서 이벤트 참여에 나 참여하겠다라고 신청한 인원이 얼마인지, 여학생 중에서 이벤트 참여 신청한 인원이 얼마인지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교차 지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지금처럼 두 문항 간의 교차 지점에 대한 응답자의 숫자 그리고 그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교차 분석입니다. 간단하게 응답자의 숫자, 비율만 아셔도 된다면 교차 분석을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쭉 보시다가 나 이때 남학생 신청 비율이랑 여학생 신청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도 보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교차 분석의 한 가지 옵션이에요. 이 카이저급 분석까지 같이 추가해서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유레카에서는 교차 분석의 한 가지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진행하시다가 내가 차이 여부까지도 확인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옵션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서로 다른 두 집단에 대한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에요. 서로 다른 두 집단, 예를 들어서 성별로 남학생과 여학생일 수도 있고요. 저학년과 고학년일 수도 있죠.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집단일 때 이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집단에 대한 평균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엔 반대로 대상이 동일해요. 동일한 대상이 사전에 한번 조사하고 사후에 한번 조사해서 사전과 사후에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동일한 대상이 사전 사후에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집단이 3가지 이상으로 너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급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눌 수도 있고요. 학년으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도 나눌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넓게 보면 지역별로도 평균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집단이 3가지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이 집단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실 때는 분산 분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동일한 대상이에요. 대상이 동일해졌어요. 동일한 대상의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는 대응 표본 T검정. 집단이 3가지 이상으로 늘어났다면 분산 분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은 상관 분석입니다. 상관 분석은 변수 간 관계성의 방향과 그 강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상관 분석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저는 국어 수업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국어 시험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지 또는 국어 수업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은 국어 시험 점수도 낮게 나타나는지 이 국어 수업 만족도와 국어 시험 점수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지금처럼 두 변수에 대한, 두 문항에 대한 관계를 알고 싶을 때, 두 문항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상관 분석입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총 7개 문항 분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처음 들으시는 단어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는 오랜만에 듣다 보니까 좀 생소한 단어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어떠한 자료가 있으시거나 혹은 내가 특정한 분석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분석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때 지금 확인하셨던 이 자료를 한 번만 확인하신다면 내가 어떤 분석을 사용할 수 있구나 또는 어떤 분석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분석들 중에서 가장 기본 되는 분석들 몇 가지만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빈도 분석, 그리고 기술 통계량 분석, 마지막으로 요즘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질문을 주세요. 대응 표본 T 검정, 이렇게 세 가지 분석에 대해서 분석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고, 분석을 진행했을 때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도 분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빈도 분석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다.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도 분석은 질적 변수에 대한 분포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은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몇 명이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빈도 분석이에요. 우리 빈도 분석은 앞서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스트 3.0까지 들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 빈도 분석,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사용할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그래프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 주셔도 되고 필요 없으시면 없음으로 두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옵션까지 다 지정을 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 화면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 결과는 보고서에 지금처럼 옮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보고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작성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빈도 분석의 구성을 보면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들이 들어가고요. 중간에는 그 문항이 몇 명이 응답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비율까지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에 대한 응답을 많이 빼고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전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지금이야 남학생이 47명, 여학생이 53명, 더하면 100명. 이게 조금 쉽게 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응답자의 숫자가 많아진다거나 또는 보기의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전체 응답이 몇 명인지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항상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한 문항과 문항에 대한 보기들, 이 보기에 각각 몇 명의 응답자들이 응답을 했는지, 이 비율이 얼마인지 해당하는 정보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성별과 학교급 두 가지 문항에 대해서만 작성을 했죠. 하지만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학교급 아래쪽으로 한 가지씩 더 추가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모든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분석을 사용했는지 사용한 목적과 분석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 그리고 학교급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 분석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5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보기가 두 가지일 경우에는 어떤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어떤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3개 이상 된다면, 보기가 2개일 경우에는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기가 3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였다. 지금처럼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 훨씬 편하게 기술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은 기술 통계량 분석입니다.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은 양적 변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기술 통계량 분석입니다.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의 분석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리스트 3.0까지 넘어오셨다면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 기술 통계량 분석을 선택을 해주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평균 점수를 확인할 문항들을 아래에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5점 척도로 사용된 이 만족도 세 가지 문항을 양적 변수로 보고 평균 점수로 한번 구해볼 거예요. 이 세 가지 문항을 양적 변수로 보고 한번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다양한 종류의 통계의 것들이 나타나겠죠. 여기서 다른 값들은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세 가지만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는 내가 몇 개의 자료를 사용을 했는지 관측지수 또는 빈도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관측지수 또는 빈도수는 가급적이시면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사용했다면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값들은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평균이 중요한 건 다들 아시더라고요. 평균이 어떤 의미인지 평균이 중요한 건 다들 아시는데 우리 마지막에 보이는 이 표준 편차가 어떤 의미인지 표준 편차 왜 써야 되는지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평균이 3.8, 표준 편차가 1.0인 국어 수업 만족도 한 가지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 평균이 3.1, 표준 편차가 1.5인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한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국어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할 때, 국어 수학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이에요. 그리고 이 3.8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8,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2.8,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 값들이 포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략 전체 응답의 70% 정도, 약 전체 응답의 70% 정도는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 수학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입니다. 그리고 이 3.1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1.6, 이 사이에 전체 응답의 약 70%가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더 넓게 분포가 되고 있죠.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금 더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의 자료가 분포되게 됩니다. 지금처럼 평균은 해당하는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고 표준 편차는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의 기준으로 자료가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는지 이에 해당하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평균을 사용을 하신다면 평균의 친구가 되는 이 표준 편차도 반드시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응답 결과를 한번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잘 듣고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앞서 분석한 결과가 국어 수업 만족도, 수학 수업 만족도, 학교 생활 만족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항 중에 가장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가진 문항은 어떤 문항일까요? 채팅창에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문항 중에 가장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가진 문항은 어떤 문항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아마 많이들 피곤하실 시간인데 다들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학 수업 만족도가 표준 편차가 가장 작죠. 가장 작은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 가장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의 분포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평균, 오른쪽에는 표준 편차,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은 관측치 개수도 함께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자료만 사용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자료를 더 사용해 주신다면 표준 편차 오른쪽으로 한 가지씩 추가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적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학생들의 각 만족도의 점수 및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했다. 지금처럼 목적과 방법을 기술해 주시고 5점 척도의 질문 중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점으로 응답자들이 대체로 국어 수업의 보통 이상의 만족도로 확인이 되었다.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8,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이 3.81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만족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술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표준 편차 점수까지는 별도로 읽진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이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저희에게 또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왜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인데 보통 이상이다 라고 썼고 왜 나머지는 만족에 가깝다 라고 작성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저희가 5점 척도를 사용하게 되면 그 중에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만족에 가깝다 라고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3점과 4점 사이에 대략적으로 3.8이 넘어가는 경우 3.8에서 3.9면 4점이 조금 안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3점보다는 높기 때문에 보통 이상이다 라고 사용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4점에 가깝게 나타나기 때문에 만족에 가깝다 라고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자분의 선택이에요.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해보셨을 때 나는 이게 만족에 가깝게 나타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라고 하시면 만족에 가깝다 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난 그래도 만족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은 예민하게 보겠어, 조금은 더 깐깐하게 보겠어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3.8, 3.9가 되셔도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기준을 정하셨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4인데 이거는 만족에 가깝다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수학 수업 만족도는 3.92점인데 이거는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안 돼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3.8 이상일 경우 나는 만족에 가깝다라고 쓸 거야 라고 한다면 3.8이 넘어가는 모든 자료는 만족에 가깝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기술 통계량도 여기까지만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대응 표본 T 검정만 간단하게 알아보고 오늘의 강의를 종료하도록 할게요. 이 대응 표본 T 검정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사전 점수,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이 대응 표본 T 검정, 우리 보통 사전 사후 분석이라고 하죠. 사전 사후 분석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 사후 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사전 조사 진행을 했다면 학기 말에 사후 조사를 진행을 하거나 학년 초에 사전 조사를 진행하셨다면 학년 말에 사후 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처럼 시간의 텀을 두고 사전 사후 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사전 사후에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원자료 만들 때 했던 것처럼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응답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에 응답이 오도록 응답자를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실시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께서 보통 사전조사하기 전에 문항을 좀 급하게 만드시고 사후조사 하시기 전에 문항을 수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혹은 아예 설문지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경우에는 사전사후 분석,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문항,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해서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지만 이 사전사후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앞서 진행을 했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과정이고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응답자 매칭이 불가능하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뭐 학번 같은 걸 안 받으셨거나 혹은 응답자에 대한 정보를 안 받아서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응답 인원수라도 동일하게 맞춰서 분석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응표본 T검정 앞서서 같이 진행을 해봤죠. 리스트 3.0까지 들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분석 메뉴에서 대응표본 T검정 변수 리스트에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국어 공부에 대한 즐거움, 수학 공부 즐거움 이렇게 두 쌍의 문항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총 2번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5쌍의 문항이 있다 라고 하시면 분석을 5번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 화면이 나타나고요.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 화면 보시면서 일단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는 제가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자료값들만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해당하는 내용들도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사전,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을 진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에 대한 평균 그리고 평균이 같이 나오면 우리가 표준 편차 항상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기술 통계량에서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서는 몇 개의 자료를 사용을 했는지 빈도 또는 관측치 개수는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응표본 통계 이 박스는 모두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지만 굳이 사용을 하시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대응표본 상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T검정의 근거가 되는 T값과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 P-value 값도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마 유의 확률 값이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0.05의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는 그 0.05를 유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의 수준은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을 했다고 할 때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오류의 최대 수준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100번의 똑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몇 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게 라고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에요. 유의 수준은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입니다. 보통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05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이거는 똑같은 실험을 100번 진행을 했을 때 우리는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게 라는 우리가 세워준 기준입니다. 유의 수준, 이 0.05가 우리가 세워준 기준이라면 유의 확률값, P-value 값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죠.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통계 분석 결과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유의 확률 또는 P-value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우리가 세워준 기준보다만 적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서 봤던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세워준 기준은 0.05예요. 이 0.05는 총 100번의 실험을 했을 때 그중에 5번보다만 적게 나타나면 된다라는 기준이죠. 우리가 세워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입니다. 근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유의 확률이 0.000으로 나와요. 우리 p-value 값이 p-value가 0.000으로 나옵니다. 저희 통계에서 0%라는 확률은 존재하지 않아요. 일정 수치까지 내려가다 보면 어느 정도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0.000으로 작성하셔도 틀린 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단위인 0.00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럼 이 0.001을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00번 중에 한 번보다도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나죠. 우리가 세워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적게 나타나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00번 중에 한 번보다도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나요. 우리가 세워준 기준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훨씬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자료를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죄송해요. 제가 좀 많이 늦게 끝냈네요. 우리 요거까지만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사전 사후 평균 차이이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에 대한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대응표본 T 검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T값과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값도 항상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자료인지는 함께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보고서 검토를 요청을 하셔서 보고서 검토를 해드리다 보면 분명히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불안해서 떼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마이너스 부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나왔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떼버리지 마시고 또는 마이너스 부호가 안 나왔다 그래서 이거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붙이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온 수치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값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목적과 방법 함께 기술을 해주시고 분석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평균이 3.05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3.85점으로 약 0.8점 향상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T값 그리고 유의 확률 값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셨다면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따라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저희가 통계를 아는 분들께 보고서를 제출하면 여기까지만 작성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어떤 의미구나 라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고서 제출하는 분들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즉 이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해 주셔서 가장 친절한 형태이면서 내가 이렇게 잘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뽐내주시는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즉 국어 특성화 수업은 학생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내가 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효과가 좋았어요. 라는 것도 한 번 더 뽐내주시면서 가장 완벽하고 친절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1시간이 넘는 시간이었네요. 선생님들께서 오랜 시간 저와 같이 교육을 진행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바로 나가시기 전에 제가 채팅창에
만족도 조사에 대한 링크 하나 남겨드릴 거예요. 이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를 해주시고 네, 회의를 종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앞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지금 남아서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1시간 10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나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선생님들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한번 참여를 해주시고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녹화만 중지시키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